안녕하세요. 일주론 공부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임수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제 물이죠. 그래서 임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일주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자를 보면은 이렇게 임자가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1에서부터 10까지 아는 선비가 여기 위에 있는 삐침 씨앗을 지고 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파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비가 씨앗을 등에 지고 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이 씨앗을 띄워서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저장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의 파자 글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선비가 씨앗을 거두어 다음 생을 위하여 저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땅에 떨어진 열매가 강한 에너지를 품고 땅속 깊숙이 움츠러 들어서 추운 겨울을 나서 그 다음에 새봄에 태어날 준비와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가 임수의 글자의 뜻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열매가 강한 에너지를 품고 땅속 깊숙이 움츠러 들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다시 새봄에 태어날 준비와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가 임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기가 땅속에서 수축하는 기상으로 생명 잉태를 의미하는 글자가 임수죠. 그래서 수는 항상 적시고 흘러내려가서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체로는 신장이나 방광 또는 혈액 또는 생식기 또는 귀, 비뇨기 또는 정강이,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 임수죠. 그래서 임수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임수가 상징하는 것은 큰 바다, 대해수, 그 다음에 큰 강, 강하수, 그 다음에 큰 물 또는 여자의 자궁이나 또는 정자 또는 남자, 그 다음에 임수는 바람기 또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뭐가? 임수가 상징하는 물상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음란한 사건, 음사나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성정은 지혜롭고 그다음에 총명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계수는 일반적으로 임계수 일주들은 지혜롭고 총명함이 강하죠. 이와 같은 임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강금, 굳센 금을 능히 설기시키고 금생수화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강해도 임수는 금을 설기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강중에서 덕을 가지고 있어서 거침이 없는 성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지지에 수국이 되고 천간에 개수가 투출이 되면 거침없는 물의 기상으로 무토가 있어도 그 무토를 밀어버리는, 우리가 홍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무토가 있어도 그 수의 세력, 왕한 세력을 막기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왕한 수의 기운을 거스리는 요경보다는 순용으로, 그러니까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 막는 것보다는 목으로 설기를 해야 되는 것이, 순용으로 목으로 설기를 하는 것이 길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왕한데 조그만 흙더미 가지고서는 그 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간목이 투출돼서 그 물을 빨아들이는 순용의 길이 길하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왕한 수는 토를 만나서
제방을 쌓아야지만 길하다. 일반적으로 왕수는 토를 만나서 제방을 쌓아서 그 물을 가두어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길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정화를 만나서 합을 하는 것, 그것도 왕한 임수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화를 만나 합을 하는 것도 왕한 수를 다스리는 것으로 길한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임수는 총명하고 그 다음에 온화한 향이지만 성질이 폭발하면 노도와 같아서 무서운 면이 있다. 우리가 홍수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죠. 싹 다 쓸어버리죠. 흔적이 없죠. 불이 나면 찌꺼기라도 남지만, 화재의 찌꺼기가 남지만 뭡니까? 홍수가 나서 쓸어가 버리면 흔적도 없이 다 쓸어가 버리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 홍수죠. 그래서 한번 성질이 폭발하면 노도와 같아서 무서운 면이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일단 사회적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임수는 수일주는 겨울이고 밤이고 어둠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를 알기 어려운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비밀이 많고 음흉하고 그 다음에 눈물과 피해 그 다음에 도벽 등이 작용이 돼서 애심이 항상 동반된다. 그래서 물은 담는 그릇이 네모난 그릇이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이면 동그랗게 그릇에 따라서 변화가 잘 되니까 임수일주들은 환경의 적응력과 친화력이 좋은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응집력, 그 다음에 조직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원만하고 인내력과 포용력도 있는 것이 임수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친밀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흘러가죠. 땅을 딛고 흘러서 예민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지혜가 밝은 것이 임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유화지성,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머무름이 없고 막히면 쉬어가고 그다음에 장애물과 다툼 없이 비켜가죠. 그렇죠? 구비구비 흐르는 듯이 어떠한 시련에도 잘 참아내는 일주가 임수일주더라 이런 얘기죠. 수는 뭐예요? 수는 만생의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획력 또는 발명, 창조 또는 창안력이 뛰어난 것이 임수일주더라. 머리가 좋은 거죠. 만약에 여럿이 모여서 하는 취미활동이나 또는 일을 좋아하고 꿈과 희망이 큰 것이 임수의 큰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임수일주는 그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임수일주의 장점은 끊임없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꾸준한 노력이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죠. 끊임없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 꾸준한 노력, 그런 노력을 잘한다 이런 얘기죠. 총명하고 창의력과 인내력 또는 활동력을 갖고서 탐구하는 그런 대범함이 임수에 있다 이런 얘기죠. 물은 수평을 유지하기에 평등함을 주재하는 성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만물에게 공평하게 조화되는 그런 법관을 많이 배출합니다. 법관 중에서 임수일주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처럼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젖어드는 그런 친화력이 있어서 남녀 공이 사교적인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 물은 어때요? 부드럽죠. 그래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 잘 사귀는 그런 습습함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리가 밝은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이 임수는 일단 남과 협조, 그 다음에 타협도 잘하는 협조와 타협에도 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립하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원만한 성격을 가진 것이
임수일주다. 그런데 한번 성질이 폭발하면 어떠 그랬어요? 홍수가 나면 모든 물건을 다 쓸어버리듯이 그런 무서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또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임수는 담는 그릇, 즉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다 수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발력과 그다음에 재치, 그다음에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죠. 밀착력 또 응징력이 있어서 잘 뭉치는 통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생활력이 강한 것이 임수의 장점이다 했어요. 이와 같은 임수는 그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임수의 단점은 지나친 물의 범람, 물이 너무 지나치게 범람하게 되면은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살상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못하듯 본능적인 천박한 행동으로 자신을 빈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임수다 이런 얘기예요. 얼음처럼 냉정하고 또 포용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피해감에 잘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 임수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망망대해 일어편주 같은 애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지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경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가 많으면 가정이 불목하고, 수가 많으면 가정이 불목하고 정이 해퍼서 유흥가, 그 다음에 호색 기질로 방탕하게 살 염려가 있는 것이 임수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자면 임수일주의 여명은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을 유혹해서 치정에 얽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누가? 임수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출렁이고 물은 어때요? 덤벙대죠. 그렇죠. 경솔한 행동, 그 다음에 변심하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임수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잘 알아서 자기의 성향을 바꿔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와 같은 임수는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곤모술수가 강하다 이런 얘기죠. 곤모술수가 강해서 남을 이용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수가 약하면 수심이 얕아서 대범하지도 못하고 포용력과 그다음에 인내력도 부족하고 모든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여유가 없고 주저함이 많은 의지박약한 기회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일주가 임수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물이 많아서 퇴거하게 되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음란하다 이런 얘기죠. 마음속을 알기 어렵고 그다음에 웬만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는,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런 비밀이 많은 일주가 임수일주다. 물과 같이 흘러다니는 유랑기질이 있어서 법이나 도덕, 그 다음에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돌진하는 그런 자만심이 강한 그런 일주가 임수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수일주는 건강면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일주가 화가 많으면 신장이나 그런 방광이 약하다. 그다음에 심장과 혈액 순환 기능에 주의를 요한다. 만약에 수가 많으면 심장이 약하고 잘 놀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임수일주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가? 직업으로는 연구력, 연구원, 그 다음에 정치가, 그 다음에 법조계 또는 목욕탕, 수산물, 유흥업 또는 해운업, 무역업, 의사도 좋아서 용신이 되면 활인지명으로 중환자를 담당하는 치유사를 맡을 수가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임수일주다. 이어서 임자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는 60갑자에서
49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임자일주죠. 49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그래서 임자일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천기성과 그 다음에 장성, 그 다음에 일지 양인을 깔고 있는 거죠. 양인. 그 다음에 양인이면서 곧 뭐예요? 겁재죠. 양인은 겁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다음에 도화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임수, 자수, 오행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간여지동이라고 한다. 홍연살과 그 다음에 고독살, 그다음 외양 내용,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으로는 음지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그렇죠? 물이 있고 또 그 외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첩첩이 있죠. 물이 첩첩이 있어서 아래가 절대 안 보인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냥 간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성향은 강하다 이런 얘기죠. 누가? 임자일주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자일주들이 오게 되면 철학관에서도 잘 봐주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지지에 자를 깔았을 때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깔 수 있는 천간은 갑자, 병자, 무자, 그 다음에 경자, 임자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갑목이 지지에 자를 깔았을 때 12운성에는 목욕지에 해당하고, 병자와 무자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12운성을 같이 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병자와 무자는 12운성의 태지에 해당한다. 그렇죠? 경자는 사지에 해당하고, 임자는 제왕지에 해당하는 것이 12운성 포트법이죠. 이 자수 속에는 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오행이 같을 경우에는 비견 겹제죠.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자일주는 지지에 비견과 겁제를 깔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자 하면은 동물로 뭐를 얘기합니까? 쥐를 얘기하는 거죠. 쥐는 어때요? 위험을 예견하는 그런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죠. 일반적으로 뱃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배 안에 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항해하기를 꺼린다 그래요. 왜? 배가 어려움을 닥칠까봐 쥐들이 먼저 다 내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예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쥐는 영리하고 재빠르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근면함을 가지고 있다. 쥐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죠. 그 이유는 뭐냐? 쥐가 3일만 굶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먹을 것을 챙겨 먹기도 하죠. 그래서 임자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임자일주가 신강하면 물이 너무 깊어서, 수심이 너무 깊어서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주가 임자일주다. 그래서 임자일주 밑에서는 어지간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철학관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맞춰보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임자일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자일주는 직업으로는 군, 검, 경 또는 정치 또는 종교인, 또 의사, 또는 무역업, 또 관광이나 또는 식품, 해운, 수산업 등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임자일주는 원래 임수는 강물이라서 지혜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허악한 면이 있어. 홍수가 나고 굉장히 무섭다고 했죠. 비밀이 많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끈질긴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지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인, 겁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집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신강하기 때문에 영웅적 기질과 그 다음에 수완이 능수능란한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재 능력에는 관심이 약하다. 그런데 명예욕은 굉장히 강한 것이 임자일주다. 그러니까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자기 명예만큼은 잘 지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만약에 격이 대격이면 영웅호월이 될 거고, 만약에 소인이면 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깡패나 도둑이다. 운동이나 부동산, 남녀공이 부부공이 불리하다. 왜? 가녀지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랍이나 과부가 많다. 그래서 충이 되거나 그다음에 정제, 정관을 기피한다. 누가? 임자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식신생제를 하든지 해야지 큰 인물이 된다. 군인이나 판검사 또는 권력에 진출하는 것이 임자일주다. 그랬어요. 인하관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임기응변에만 뛰어나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넓고 깊은 바다 형상으로 영호월이고 도량이 넓고 그 다음에 의욕적이며 진취적이고 또한 인인자중 참고 자중하는 만인에게 평등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이죠. 비밀이 많고 그다음에 끈질긴 성질이 나면 큰 물결로 변해서 포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하겠어요. 일지에 뭐를 깔고 있다고 그랬죠? 양인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양인으로 고집이 대단하다. 그다음에 임기응변과 그다음에 수완이 좋다. 그래서 팔방미인이고 재능이 많은 것이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인하관계가 부족하고 본인 위주의 생활에 금전적 풍파가 따를 수가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겉은 화려하고 속은 가난한 외화 내빈 또는 겉은 부자인 것 같으나 안은 가난한 겉으로는 평온하나 내적으로는 복잡하고 다단한 성격이다. 다단한 생활을 하고 실속은 없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일주가 임자일주다. 물이 흘러가니까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명 중에서 편관을 요한다. 그러니까 편관은 뭐예요? 무토를 얘기하죠. 임자는 무토가 편관이죠.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뚝을 쌓아서 그 물을 거두어 잘 쓸 수가 있겠죠. 무토가 있으면 떠돌아다니지 않고 유랑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그다음에 부를 이룰 수 있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제가 화로 재를 취하기 없다. 그러니까 재를 화로 쓰는 화가 재로 쓰는 수일주들은 재물이 어떻게 돼? 불이 확 타버리죠. 그러니까 재물이 금방 모였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가 화이기 때문에 재를 취하기 힘들고 큰 재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런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취득하는 데는 능수능란하지만 돈 쓸 곳이 너무 많은 일주가 또 임자일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자일주의 남자는 양인의 칼이라서 혼인문서 찢어버린다. 의처증이 있을 수 있다. 왜? 배우자궁이 양이니까 한 칼 하는 거죠. 그럼 임자일주 여자는 어떤가? 남자 같은 맛이 있어요. 남자 같은 맛이 있고 만약에 애교를 피운다면 닭살 돋는다. 이런 얘기죠.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대신 확실하게 자기 할 일은 하는 일주가 임자일주 여자다. 이런 얘기죠. 임자일주 여자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운 일주가 임자일주 여자들아. 그래서 임자일주의 그런 남자의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의 남자는 일단 지혜가 출중하다 그랬죠. 지혜가 출중하고 그 다음에
영웅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신 수단과 능력이 능수능란한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상격은 영웅으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의학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학격은 운동 또는 깡패, 도둑 또는 부동산을 밀수한다든가 그런 것에 인연이 있고 일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일단 부부의 일지에 배우자궁이 양인을 깔고 있으니까 처궁이 약하다. 그래서 우환이 많이 따르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차에 천액이 아니면 사별하고 주석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주석에 대한 풍파가 많이 따르는 일주가 임자일주 남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 고생시키고 이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만약에 토가 원래 자식인데 관이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토가 자식인데 잘 못하면 이상 있는 자식 또는 장애 있는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좌우충하면 정점을 경영하기도 하는 것이 임자일주다. 임자일주 여자는 그럼 여자는 여장부의 별이다. 일단 지혜가 총명하고 재치가 있죠. 그렇죠? 총명과 재치로 만인을 거느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일주로 전도사나 또는 철학가 또는 교육자로 진출을 한다. 합격은 거기가 유흥업계 또는 식당 종업원이나 운파는 여자의 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임자일주의 여자는 음탕하고 남편 덕이 없고 일지양인이라고 그랬죠. 과부운이라 사별하는 경우가 많은 일주가 임자일주다. 그래서 늙은 신랑 또는 연하의 남자와 인연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주가 임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배우자는 군인이나 또는 보안대, 안기부, 헌병대, 형사 등을 만나야지 액땜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임자일주의 여자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임자일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